수업 때는 이제 시즌별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시즌별 키워드를 찾는 이유, 내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렇게 움직인다. 네, 재미난 게 뭐냐면 각 쇼핑몰별로 약간씩은 달라요. 키워드가 추출해서 보면, 그러니까 11번가에서 1위는 뭐 생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G마켓에서 1위는 몽벨 바람막이가 더 위에 있고, 11번가에서 1위는 여성 쉬폰 원피스나 미세먼지 마스크가 1위일 수도 있거든요. 이 3월 급상승 키워드를 보면은. 그래서 각 쇼핑몰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도 G마켓에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스 가방으로 도매국에서 도매매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도매매 가신 다음에요. 예, 도매매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샤플링으로 직접 가서 상품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법입니다. 도매매에서 꼭 먼저 검색을 해서 내가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샤플링에 상품 끌어오기를 해야 됩니다. 보면 도매매 이렇게 생겼고요. 이 도매매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냐면, 우선은 이 모든 사이트의 프론트 페이지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메뉴 구성부터 해서 배너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이 두 가지 메뉴 있죠. 배너, 봄 신상 스카프, 쿠션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즌 이번 주차에 잘 나갈 것 같은 상품을 지금처럼 배너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봄 신상 스카프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상품. 실제로 북마크몰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공급자거든요. 그리고 쿠션 매트리스, 그러니까 봄철 간이 침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 집중해서 보시면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겠구나, 그게 감이 잡힙니다. 두 번째는 도매매에서 우측에 보면 묶음 배송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묶음 배송관. 묶음 배송관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처럼 이게 다른 플랫폼, 다른 무재고 배송대행 사이트랑 차별화되는 게 공급사를 다 숨겨놓거든요. 공급자랑 1:1 거래를 하지 말라고 꼭 여길 거쳐서 하라고 하는데, 묶음 배송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공급자의 자동차 용품 도매 판매자의 상품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은 이 공급자의 상품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 공급자의 전체적인 상품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묶음 배송관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묶음 배송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묶음 배송관이에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신규 모음전. 그러니까 묶음 배송관 혹은 위에 배너는 이미 선배기수님들이 많이 보셨겠죠. 매일같이 보고. 근데 신규 모음전은 뭐냐면 신규로 등록된 상품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선배기수든 대표님이든 다 공평합니다. 처음 보는 상품들이거든요. 신규 상품 모음전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새롭게 상품이 등록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괜찮은 공급자, 괜찮은 상품이면 샤플링으로 가지고 와서 상품 판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메뉴 설명은 이게 끝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도매매 들어가서 상단 배너, 신규 모음전, 묶음 배송관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도매매 MD 픽이 뭐냐면 도매매 MD가 이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을 지금처럼 배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시즌성 상품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딱히 도매매는 다 안 보셔도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걸 찾을 거냐면 상품명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아까 G마켓의 광고센터에 가서 아이스 가방이라는 급상승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이제 보이시죠? 뒤에도 검색을 했더니 238건의 아이스 가방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예. 로그인해서 보면은 네, 아이스 가방으로 검색해서 노출된 상품 수가 238건이에요. 그럼 이 상품 다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셔도 좋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볼게요. 조금 더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서 빠른 배송 순으로 체크하고 결과는 재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의 아이스박스, 아이스 가방 판매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출고할 수 있는 판매자를 찾기 위해서 빠른 배송이라는 키워드로 필터링으로 결과는 재검색을 하면 238건의 아이스 가방이 이제 100건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우수 판매자로 검색을 해야지. 그러니까 빠른 배송이면서 우수 판매자면은 상품이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확률적으로 괜찮을 거야. 그래서 결과는 재검색으로 하면은 100개 중에 이제 49개가 남아요. 그 중에서 이거 3개 한 번에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까지 봐야 되니까 최저가 인증까지 체크하고 결과는 재검색을 한번 해봐야지. 그럼 총 4건이 나오죠. 최우수몰, 서현유통, 샘스트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품은 내가 시즌성 키워드에 부합을 하면서 도매매 기준으로 빠른 배송, 우수 판매자, 최저가 인증이 상품인 거예요. 총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 238건에서 100건으로 줄고 49건으로 줄고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면 보다 CS도 덜하고 단가 경쟁력이 있겠죠. 예. 그럼 이 상품을 어떻게 샤플링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냐면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이렇게 필터링한 상품을 한 번쯤은 쭉 내려서 이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판매자 공지사항은 실제로 대표님들이 샤플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가져오게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삐뽀삐뽀 돼 있는 판매자 공지사항은 대표님들이 가지고 와도 안 보입니다. 얘는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여기서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즈 타포린 방수 가방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서 보면은 상세 페이지가 이 정도면 깔끔하거든요. 그럼 이 상품 가져다가 판매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보시면 상품명 위쪽에 상품 번호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 번호가 뭐냐면 이 상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고유값이죠. 그러니까 이 상품 번호가 검색을 할 때 찾을 수 있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상품 번호로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를 해서 이제 샤플링에서 어떻게 하면 상품 등록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샤플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샤플링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라는 설명이고요. 잘 모르셔도 되세요. 다음 주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즌별 키워드를 왜 찾는지와 찾는 방법, 그리고 도매매에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상품을 검색을 해 보시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상품 소싱부터 촬영, 뭐 디자인, 물류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앞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 선정해서 내가 이거 판매가 잘 될 것 같아. 그냥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은 그냥 카운터펀치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이제 유통은 끊게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키워드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 소싱하고 그 단계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 안 드린 부분은 그 사입에 해당이 돼서 안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키워드 선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할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진한기수 대표님들께 어떤 거 설명드렸냐면 3월, 2월부터 급상승되고 있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3월 신학기 상품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달 오시는 대표님들은 3월은 이제 끝났거든요. 대표님들께서 샤플링을 알아가시는 동안에 4월을 준비하면서 4월 달에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올리셔야 됩니다. 당장 매출이 없어도 대표님들께서 의기소침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월을 준비하는 거니까. 예, 4월. 이제 샤플링을 열어볼게요. 샤플링에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고요. 이거를 캡처해서 이제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플링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다 없앨 거고요. 이렇게 없앨게요. 없애면 지금만 남습니다. 이게 샤플링이에요. A 상품이라고 돼 있죠. B 주문이라고 돼 있고 H 전문셀러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플링이 하는 일이 이게 끝이에요. 주요. 저는 샤플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솔루션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하는 일이 G마켓 옥션 11번가를 다 가서 엑셀로 주문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요. 그걸 취합해서 송장 출력을 합니다. 그게 한 1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운송장이 나오면 그거를 일일이 운송장 붙여넣기 해서 발송 처리를 했어요. 각 마켓마다 가면서.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문건이 많으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잡아먹는데 어느 날 이렇게 회사로 팜플렛이 하나 날라왔어요. 온라인 통합 솔루션 땡땡땡. 그러니까 샤플링은 아니었는데 읽어봤더니 거기서 써있는 설명이 대표님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팜플렛 같은 거. 그 곤색깔 샤플링 온라인 통합 솔루션 샤플링 써있는데 하는 일 주문을 몽땅 수집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럼 대표님은 각 사이트마다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품 등록을 한 번에 해요. 그러니까 샤플링의 상품을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된 상품을 문자 발송하듯이 쏜다고 보시면 돼요. 송신한다고 하는데 상품을 쏘면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과 주문 수집을 통합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대표님들은 전문셀러 전용이라는 메뉴를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메뉴가 뭐냐면 아까처럼 그 쉬는 시간에도 어떤 대표님 질문 주셨는데 도매매에 있는 상품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오냐, 캡처해서 가지고 오냐.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쓸 이유가 없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매매 전문셀러 전용이라는 메뉴에 가서 보면은 도매매 상품 가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제가 도매매에서 상품을 찾는 이 방식처럼 샤플링에서도 아까 복사해온 도매매 상품 코드로 해당 상품을 검색을 하면은
지금처럼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엑셀 없이도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지 노출 여부 체크를 해서 지금처럼 보면은 이게 샤플링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 전문셀러 전용 메뉴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도매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류를 하기 위해서는 동대문 도매상가 가죠. 그리고 주방용품 하려면 부천 주방 도매단지 가고 화곡동 가고 그런 것처럼 H 메뉴는 도매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이는 상품들이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내 상품이 아닌 거죠. 이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린 방식으로 내 샤플링 계정으로 끌고 와야 이제 비로소 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눈으로 보는 게 다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내 상품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를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H 전문셀러 전용에 있는 거는 도매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상품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등록일을 최대로 잡아줬어요. 2009년에는 도매매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대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찾았냐면 도매매 상품 코드로 찾았죠.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상품이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이게 지금 한 방식. 아니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상품명에 아이스박스라고 검색을 해서 이 상품 아이스박스로 시작되는 그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상품만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등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한 상품만 상품 코드로 검색을 한 다음에 이거로 이렇게 노출된 이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H 전문셀러 전용 메뉴에서 1번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이 메뉴에서요. 도매매 상품을 내 샤플링 계정으로 가져오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가지고 올 거고요. 체크하고 우측에 보면은 상품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버튼이. 이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상품을 가져오는 최종 단계가 보이는데 여기서 많이들 창문을 끄시죠. 내 영역이 아니네. 가격을 뭐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내용이. 네, 생각을 바꿔서 대표님들께서 판매 단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더 힘드세요. 대표님이 만원에 사온 상품을 만원에 등록하면은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예요. 맞죠? 비영리. 네. 근데 저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원에 사왔으면은 저희가 일정 부분 마진을 챙겨서 등록을 하는 게 그게 판매자인데 거기에 대한 표가 이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뒤에 있는 거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이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값이 원가 마진율 20%라고 돼 있고 수수료 12%로 돼 있습니다. 오픈마켓 수수료가 보통 12%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6%인데요. 예. 그럼 쇼핑몰마다 수수료를 다르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쇼핑몰별 판매가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원가 마진 20에 수수료 12%를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별로 원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일단 복잡하니까 얘를 닫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가 마진율 20%에 수수료는 15%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나 혹은 마케팅 수단으로 3% 정도 그 11번 가마 G마켓 옵션 스마트 스토어가 내 수수료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12%인데 3% 정도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러면 원가 마진율 20%에 수수료를 하면은 일괄 적용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내가 매입가 도매매에서 본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쇼핑몰에 14,120원에 팔아야 원가 마진율 20%를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긴 무조건 고정값 15%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마트 스토어 제외하고 위에 있는 이 원가 마진율만 대표님들께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내가 20% 마진을 볼 건지 10% 볼 건지 30% 볼 건지.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강사님은 얼마로 책정을 하나요? 저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보통 30% 해요. 예, 30%. 그럼 나가나요? 네, 나갑니다. 예. 근데 대표님들은 얼마로 해야 되나요? 보통 20%에서 25% 사이로 하세요. 예, 20%에서 25% 사이. 만약에 대표님들이 한 대표님이 다 죽자 8% 나 여기서 1등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대표님.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8% 원가 마진 8% 하면 네. 8% 받고 5% 더 그러면 이제 5% 가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금까지 계산을 하면은 보통 10%대 정도 되면은 2, 3% 남아요. 세금까지 보면. 예. 15% 하면은 최저가 정도는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좀 오랫동안 유통을 하려면 상생을 유통을 하려면 20%에서 25%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내가 최적화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구매평에 대한 포인트도 주고 다 했는데 그래도 매출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가격을 꺾는 거지 그 이전에는 가격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원칙은 그거예요. 그럼 안 팔고 말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합니다.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들이 이거를 그럼 계산하기 해서 누르면 이렇게 되고 좀 디테일하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쇼핑몰 판매가 등록을 눌러서 스마트 스토어만 6%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같은 공급가 10,000원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12,770원으로 팔아도 원가 마진율 20%를 보장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 경쟁이 일어나는 게 수수료가 싸니까. 대표님들이 10,000원짜리를 팔면 다른 데는 1,200원을 떼서 나한테 정산을 해줘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600원만 떼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그래서 핫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추가로 네이버 거니까. 그래서 핫한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참 상품 하나 가져오는데 힘들죠. 근데 설명드리니까 힘든 거지 이거 하는 거 3분도 안 걸리거든요. 실제로 대표님들이 손에 익으면 한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아주 행복한 성공 한 건이 됩니다. 그럼 이게 되는 거죠. 도매매 상품을 내 샤플링 계정으로 가져오는 단계. 그래서 두 번째 A 상품 메뉴에서 네 번째 상품 조회 수정. 이 메뉴에 가서 어떤 걸 하냐면 내가 가져온 상품을 검수를 합니다. 예. 검수의 항목에는 단가, 판매가, 그리고 뭐 상품명, 이미지 그냥 이런 걸 샘플링을 할 거예요. 대표님 1000개를 가지고 왔는데 1000개를 다 샘플링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샘플링을 하세요. 하시고 이 상품 좀 판매를 해보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 가면은 이 두 번째 단계가 사실 어디서 했냐면 도매매에서 이미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 가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라고 싶으면. 그래도 FM으로 가볼게요. 가져온 상품 A4번에서 한번 오늘 가져온 상품으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처럼 상품이 보온 보냉 가방, 타포린 쿨러백 아이스박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가 부분 2,880원, 2,040원 이 마진율은 원가 마진율이 아니라 판매 마진율입니다. 원가 마진율, 판매 마진율은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거
산수가 들어가는 산수. 저 계산을 잘 못하는데 원가는 매입가 10,000원으로 했을 때 20%인 거고 얘는 판매가 기준으로 한 거라서 29%예요. 그래서 얘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막 갑자기 나가실 것 같아서 이거 보고. 매입가 2,040원이고 대표님들 쇼핑몰에 판매할 판매단가가 2,88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이 상품은. 네.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맞는지 확인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있냐면 세 번째. A 상품에서 18번 쇼핑몰 상품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상품을 이게 2번이 집에 있는 단계예요. 내가 동대문에서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옷이 집에 있고 이거를 잘 사진까지 다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쇼핑몰에 등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점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이거를 사진 찍으셔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찍으셨으면 제가 잔디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이 세 단계밖에 없어. 상품 가져오고 보고 2번은 사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익숙해졌으면. 세 번째가 상품 쇼핑몰 상품 등록. 그러니까 다 교환에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이사이마다 사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게 2번 단계예요. 내가 가져온 상품 다 검수하고 올이 나갔나 보고 그 상품 사진 마네킹에 걸쳐놓고 내가 입거나 사진 찍어서 눕기 따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1박 2일 걸리죠. 근데 그 단계가 없어진 거죠. 이제 이 무재고 배송 대행을. 그래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순간부터 이제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쇼핑몰이 잘 팔릴까 혹은 내 상품이 어디에 노출이 될까 여기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8번 쇼핑몰 상품 등록에 가서 상품을 실제로 등록을 해볼게요. 오늘 가져온 상품을 검색을 하면은 지금처럼 상품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품을 선택을 해서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많은 저희가 한 30개 있거든요. 아이디가. 여기에 한 번에 체크해서 한 상품을 전송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샘플이니까 스마트 스토어 한 군데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정보 잡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본 정보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를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표님들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체크하고 어떠한 값들을 다 체크를 해 놓으면은 쇼핑몰 상품 등록하게 하면은 지금처럼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상품 등록이에요. 그럼 이 상품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보기 눌러주면은 나머지 세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샤플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위에 있는 하얀색이 원본 상품이에요. 샤플링에 담겨있는. 그리고 아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내가 이 원본 상품을 가지고 등록한 쇼핑몰의 상품들이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는 원본, 얘는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그러니까 원본 상품을 지워버리면 쇼핑몰에 수정을 하거나 상품을 삭제를 하거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 상품은 항상 잘 관리를 하시고요. 여기 몰 상품 코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도매매에서 봤던 상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가 도매매에서 가져온 게 지금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1000개를 가지고 와서 1000개를 한 번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한두 개를 먼저 송신을 해보고 여기서도 최종 보는 거예요. 잘 등록돼 있나? 내가 설정한 값대로.
그래서 배송비 정책이 맞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이 카테고리가 정확한지를 샘플링을 몇 개를 해봅니다. 해보고 주의하셔야 될 게 배송비를 선결제로 안 하고 착불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는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하고 나서 이 다음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소매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뭘 걱정하냐면 창고에 얘를 어떻게 색깔별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배송이 들어왔을 때 박스는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대표님들은 그 고민이 아니라 손흥민이에요. 공격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끔 하죠. 가끔 수비하지만 저희는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릴지를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재고 배송 대행의 상품 등록 과정입니다. 되게 힘들게 얘기했는데 1분 동안 말을 안 하고 상품 등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네, 제가 만약에 가서 보면은 1분 안 걸렸죠. 죄송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은 대표님들께서 좀 손쉽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2시간 내내 그거를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거는 말이 없겠죠. 아무도 없으니까 주위에. 인형이라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품 보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대표님께 설명드린 대로 매월 초에 키워드를 뽑아내고, 얘는 2번 작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작업해 놓고 이거를 이제 붙여 놓습니다. 컴퓨터 앞에 캡처를 해서 오늘 이번 달은 이렇게 캡처해서 붙여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상품을 찾고 등록한 이후에 이제 상품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특이하게 해시태그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하다. 근데 해시태그를 수동으로 넣냐? 그게 아니라 샤플링에 보면은 A에 26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해시태그 대량 등록. 네. 여기서 클릭해서 보면은 해시태그가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태그가 뭐냐? 태그. 그 태그, 옷에 붙어 있는 태그. 상품 가격.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정책 중 하나가 이 태그를 잘 써놓으면 노출이 잘 된다. 태그이 어디 나와 있냐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위에 여기서부터 해시태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할 때 같이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좀 노출도가 더 좋아지겠죠. 상품명 이외에 써놓는 거니까. 지금 상품 등록한 2개의 상품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해시태그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등록하고 나서 해당 해시태그 수정 전송을 누르면 지금처럼 해시태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상품을 클릭해서 보면은 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개가 들어가죠. 최대 10개까지 들어가니까 나중 가면은 이제 해시태그도 추가로 넣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무재고 배송대행이라는 사업의 형태가 생겼고요. 2번째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 덕분인 겁니다. 근데 물론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프로그램으로 등록한 것과 내가 직접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보 고시를 다 일일이 넣는 것도 방법이 2가지인데,
후자가 더 노출이 좋아요. 당연하죠. 한 땀 한 땀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하는 거는 나중에 하세요. 근데 이 상품을 한 땀 한 땀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매출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좋을 거다,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표님들께서 길러야 되는 거는 상품을 많이 보면서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를 찾거나 혹은 시즌성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래야 대표님들이 생존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잘 안 되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처럼 상품을 미리 등록해서 이 상품,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그러니까 이정기수 대표님들 대부분이 해시태그 이것도 안 해요. 설명드렸어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해시태그 하나 넣고 넣었더니 샘플링 해보니까 5개밖에 없네? 그럼 대표님이 나머지를 채우는 거죠. 어디서? 샤플링 안에서 해당 상품 코드를 클릭해서 이 검색어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채워서 다시 송신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일일이 해야 되나요? 엑셀로도 됩니다. 대량으로. 그러니까 엑셀 형식, 수동 방식, 그리고 샤플링 개별 수정 방식, 3가지가 있는 거죠. 편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샤플링은 이해되셨죠? 이런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프로그램이. 샤플링에는 그러면 네. 해시태그는 5개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공급사가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여기 처음 오시는 거잖아. 이런 방식이. 근데 도매매에 있는 이 공급사, 수많은 공급사 분들도 공급이 다 프로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초보 공급사 분들도 있고, 누구는 아까처럼 1등급의 빠른 배송에 많이 하시는 분 1억 넘어가거든요. 도매국에서만. 예, 도매로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님들이 누구는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전문셀러 대표님들이 잘 팔 수 있게 이런 검색어를 10개를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0개를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지금처럼 5개만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대표님들이 보완을 해서 내 데이터를 만들어서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주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문 궁금해 하셨죠?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엑셀 안 썼죠? 이거 썼나요? 시즌 키워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엑셀 쓴 게 아니잖아요. 상품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엑셀 안 썼죠. 샤플링 내에서는.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 B 주문 관리 가서 주문 수집을 합니다. 오늘 좀 주문이 들어왔나? 하고 주문 수집을 이렇게 하면은 각 사이트에 있는 주문건을 지금처럼 수집을 해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직 발송 처리가 안 된 주문건들이 이미 수집된 주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마켓들은 주문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쭉 긁어와요. 주문건을. 네, 지금처럼 티몬, 그리고 긁어오죠. 주문건. 주문만 한다면 주문한 것들이 일정 시간에 입금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네, 결제 완료된 건들만 수집을 해와요. 네, 아직 미결제인 건은 수집을 해오지 못합니다. 네, 프로그램상. 이렇게 주문 수집이 끝났으면은 이거를 이제 도매매 주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도매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매매입니다. 도매매 주문을 하실 때 그럼 주문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하나를 가짜로 만들어 볼게요. 이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오늘 신규 주문건이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됩니다. 그럼 이거 고객님 연락처랑 이런 거를 도매매 가서
이 상품을 주문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디자인 선택해서 구매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소비자명을 적어서 주문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100건이 주문 들어와서 100번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 체크하고 도매매 아이디를 선택을 하면은 도매매로 주문하기 전송 누르면 지금처럼 도매매로 여기서 전송을 하면 주문건이 입력이 됩니다. 단 도매매 미리 예치금이 있으셔야 돼요. 예, 무재고는 맞는데 무자본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주문하고 도망가요. 해외로. 그러면 이 공급자는 돈을 못 받으니까 여기는 선결제예요. 근데 대표님들이 안심하셔도 되는 게 오픈마켓에 있는 돈은 대표님 거죠. 누가 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열심히만 하면은 이보다 정직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대표님 여기 다 대표님 사업자의 대표자 명에 대표님 이름 써있죠. 내가 내일 어제 나 혼자 산다고 하는데 좀 보고 잘까?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표님한테.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내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9시부터 5시 일정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면은 선결제 하지 이 공급업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왜냐? 도매매라는 플랫폼 간이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매 확정이 일어나면 그때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도망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3주 뒤면은 내 통장으로 꽂힙니다. 돈이. 오픈마켓 정산 금액이. 그래서 처음에 오픈마켓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화곡동이나 동대문 굳이 나가지 않고도 지금처럼 판매하면서 이제 스킬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내 뒤에 300만 원어치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진 촬영도 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대표님들께서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주차 수업이고요. 과제를 내드릴게요, 대표님. 이게 학교도 아닌데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에 저는 대표님들께 이 4주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주차에 상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찍어드리고 하는데 대표님들께서 준비를 잘 하시면 이제 제가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오픈마켓 입점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우선 하셔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내서 쇼핑몰, 오픈마켓이 5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데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5개를 입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입점을 하지? 난 이미 구매자인데 대표님은 판매자잖아요. 판매자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매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대표님도 계시죠. 도매매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매국 들어가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도매매로 바로 가셔도 가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샤플린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면 샤플린 가입하셔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 스터디 그룹 21기다. 이름 땡땡땡 끊으세요. 그럼 알아서 승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시고 마지막으로 카페 내 스터디 과제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카페 가시면 좌측 메뉴에 보시면 스터디 그룹 과제라는 게시판이 보일 거예요. 여기 가서 과제 제출, 1주차 과제 제출합니다 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1주차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선배기수 대표님의 예제를 볼게요. 이 양식은 그대로 있고요. 이것만 캡처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샤플린 계정 오픈이 됐습니다 하는데 대표님들은 스터디 그룹이죠.
근데 이 그룹이 결제 25만 원 하셨죠, 교육비를. 이거 풀로 뽑으셔야 되잖아요. 다. 근데 샤플링 상품 데이터를 한 달 쓰는 게 이 5,000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게 약 25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이용료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00건이죠. 근데 처음에 가입하시면 이게 1,000개 정도밖에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0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디 수가 8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롯이 뒤에 있는 게 내 전체적인 밥그릇인 거예요. 아이디가 8개 연동이 됩니다. 왜 8개냐면 5대 오픈마켓 플러스 3대 소셜, 쿠팡, 티모, 위메프 거기까지 연동할 수 있는 개수가 8개인 거예요. 이 대표님은 현재 5개 연동해서 오셨죠. 스터디 그룹에서는 5대 오픈마켓만 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상품 데이터는 5,000개예요. 그러니까 3,000개가 아니라 5,000개예요, 대표님. 5,000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하시거나 1대1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나 스터디 그룹 21기인데 아직 그 스터디 그룹 체험판으로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도매매 API 연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스터디 그룹 교환 부분에서 도매매 API 연동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연동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표님들께서 이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메뉴가 안 보이거든요. 예, 그 동영상 보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 찍은 거라서 그걸 보시고 이제 대표님들이 연동을 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으로 검슬 대표님 샤플링 안에 각 입점한 오픈마켓 계정을 연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샤플링이 알파고가 아니니까 내가 가입한 거를 알아서 찾아서 샤플링으로 연동을 해주진 않아요. 당연하겠죠. 어떤 쇼핑몰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지금처럼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정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영상을 보시고 미리 세팅해서 과제 제출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은 궁금한 점도 답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대표님들이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터디 교환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대표님들이 이 4주 동안에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질문 한 5분 정도 받고 제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이걸 네. 시작하면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겠네요.